문제 어, 있어요? 이근대위 의혹. 참 안타깝죠, 그죠? 뭐 국내에 몇 명 없는 어떤 뭐랄까 이렇게 좋은 약간 뭐 특수부대에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훈련을 받은, 어찌 보면 인재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음, 그래 뭐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뭐 어쨌든 이렇게 타겟이 돼요. 그죠?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방송국들이 만약에 뭐 어떤 유명 스타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누가 있죠? 방탄소년단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방탄소년단이 MBC하고 SBS만 나오는 거예요. KBS는 안 가고, 어떤 예능 프로라든지 뭐가 있어 출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KBS가 어떻게 하냐면 뭐 이제 뒷조사를 하겠죠. 그 방탄소년단 관련된 어떤 거를 뒷조사해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때리는 거예요. 법적 고소를 안 갈 정도 수준에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나와서 해명해라. 토크쇼 나와서 해명해라. KBS 출연해서 해명해라. 뭐 그런 거예요. 그 유명하신 그 조관우 씨 있잖아요. 조관우 씨가 그렇게 방송 출연 안 하면 그렇게 때리죠. 그 방송국에서 뭔가 의혹 나오면 기사 내려라. 출연할 테니까 기사 내려라. 뭐 이런 게 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뭔가 할 때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특히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핫 이슈화 되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아이돌보다 인기가 더 많은, 그냥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방송국마다 서로 섭외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누구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이러면 방송국에서 그런 장난질을 많이 쳐요. 자, 일단 첫 번째 의혹은 지금 여기에는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근대위 먹튀가 가장 먼저 있었었죠. 그게 뭐였었냐면, 그 군대에서 이렇게 한국군에서 사람을 키웠는데 자기가 이제 연장 안 하고 그냥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검색어 치면 이근대위 먹튀 이러면서 검색어에 딱 이렇게 붙어 있죠. 그걸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유튜브 막 이렇게 화제가 됐을 때.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좀 더 확실히 구체적으로 나온 게 200만 원 빚소송, B2. 근데 이게 물론 그 전에 그 했던 사람들은 좀 액수가 컸었죠. 근데 200만 원도 뭐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돈이죠, 그죠?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쎄, 그 만약에 이분이 도저히 못 참아서 소송을 했어요, 그죠? 소송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근대위가 파병을 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소송을 해서 이겼으면 손배소를 할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월급이 있으면 월급을 차압을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근데 왜 차압을 안 했을까요? 이근대위는 군인이고 공무원이고 200만 원이면 한 달 빚 정도, 한 달 월급 정도 될 거예요, 그죠? 파병까지 갔으면 한 달 월급 정도면 얼마든지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이근대위는. 파병까지 갔다는 건. 근데 왜 손배소를 하지 않고 지금에서 터뜨렸을까요? 소송까지 한 사람이. 액수가 만약에 막 10억 대 20억 1억 뭐 이렇게 되면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200만 원 정도면 분명히 이건데 왜 월급으로
차업을 하면, 그렇게 소송까지 할 그거였으면 차업을 했으면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아직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죠? 웃기죠, 그죠? 이건데가 행방불명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지 않잖아요, 그죠?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국방부 이야기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 차업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어차피 사람이 이건대위라는 사람은 확실하게 아는 거잖아요. 직업이 뭔지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죠? 소송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소송까지 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죠? 그리고 또 이어서 성추행 사건. 근데 200만원 빚소송에 성추행 사건도 200만원이에요, 그죠? 희한하죠? 벌금이 200만원이에요. 근데 성추행 사건은 뭐 제가 그 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 CCTV를 제가 본 게 아니니까 보통 그 만약에 저는 안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그 물론 사람이 사생활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죠. 제가 뭐 이건데 소속들이 다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그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전부니까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죠? 뭐 만약에 뭐 근데 그런 건 하기 쉬워요, 그죠?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계속 주변에 알짱알짱거리고 시비를 걸죠. 물론 그 여자분이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이건 내가 했을 수도 있죠, 그죠? 뭐 어찌됐건 그 여자분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 작전일 수도 있다, 그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2017년이더군요.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그때 한참 탄핵으로 난리쳤던 그때더군요. 뭐 그래도 뭐 탄핵은 탄핵이고 클럽은 클럽이죠, 그죠? 근데 뭐 CCTV가 있고 각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스쳐 쓸 수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조심해. 제가 자기 방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또 좀 떨어져, 아는 사람 아니면 떨어져 있어요. 일정 거리 한 50에서 10cm 정도, 50cm에서 한 1m 정도는 떨어져 있고 확실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확실하게 그 안 될 수 있게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안 들어갈 수 있게 자기 방어를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못 걸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될 수 있으면 아는 사람 아니면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보통 한다고요, 그죠?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면서 말을 건다든지, 보통 저같이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죠? 행동을 조심 안 하면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줘. 어깨 뭐 뚝뚝 친다든지 저기요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걸린 건지, 그죠? 뭐 CCTV까지 있고 여자도 일관적인 진술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보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약간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 이건대위가 했던 직책이 혹시나 국정원 블랙 요원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이제 그만둔 블랙 요원이든지, 그죠? 여러분들 블랙 요원들이 뭐 하는지 잘 아시죠? 요인 암살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 죽여놓고 자살 처리한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 반정부 하는 사람들, 자살을 위장하게 뭐 걸어놓고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만약에 청와대에서 만약에 여자를 데리고 와라, 뭐 어떤 이쁜 아이돌이나 그 이쁜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 경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건대회는 아니니까
국방부 소속이 아니니까, 정부 소속이 아니니까. 국정원이었다가 그만뒀을 수도 있죠. 그죠? 그 여러분들이 그 뭐지, 허위경력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국정원 블랙 요원들 이름 다 알아요. 그죠? 그 이건대가 이제 그만뒀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이제 이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707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대원들끼리도 모른다고. 맨날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자기 대원들끼리도 그냥 이름 정도만 알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한 부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보안이 심각한데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중에 기억나는 거는, 국회에서 만약에 뭐 국정원 블랙 요원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거부당한 걸로 아는데, 그죠? 그런 건 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죠? 이 사람은 나는 했다라고 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보면, 미션 임파서블이나 뭐 이런 007 같은 영화를 보면, 당신이 뭐 붙잡히거나 죽었을 때 정부는 당신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식의 어떤 특수 요원일 경우 모르겠죠.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유엔 쪽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 바이오 하자드 보셨나요? 바이오 하자드 보면 크리스라고 있어요. 크리스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 경력을 이렇게 보면 유엔 산하 기관에 있는 특수부대 출신 뭐 이렇게 나와요. 그 유엔도 얼마나 보안이 철저하겠어요. 그죠? 일종의 그 007 같은 사람, 내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적의 스파이를 찾아내는 사람, 유엔 내에 있는 다른 조직의 스파이를 찾아내는 사람, 하이 히드라 같은 뭐 그런 걸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신분을 숨겨야 되겠죠? 잡으러 다니면 날 제거를 할 테니까. 만약에 그런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007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을 경우, 여러분이 알기가 힘들어요. 그죠? 일반인은 알기가 힘들어요. 그죠? 특수 요원들 같은 경우 뭐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영화에서 봐도 그렇고 그런 우리가 모르는 요원들 있잖아요. 그 일명 고스트라는 요원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신원조회 보면 안 나오는 사람. 근데 분명히 사람은 다니는데, 지문조회 다 해봤는데 이 사람이 어디나 국적이며 어디서 훈련 받았고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고스트,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돼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주민등록에 기록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 사람 뭐 하겠어요. 그죠? 암살하고 다니겠죠. 그죠? 지문 같은 걸 만약에 남겼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원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영화에서, 뭐 영화가 다는 아니지만 영화로 예를 들면 그 아저씨의 그 원빈 씨 같은 경우, 거기 신원조회 해보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뭐 시크릿 해가지고 조회 못하게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신원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허위 경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아무튼. 근데 저 같으면, 그러니까 특전, 한국이 UDT를 나온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UDT 나온 건 확실하니까, 거기도 보면 요즘은 경호를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사람을 이렇게 뺑둘러 싸가지고 경호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물론 근접 경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떨어져서 그림자 경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되면 뒤에서 빠르게 감싸는, 빠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밀 그림자 경호하는 사람들의 신호는 대부분 봉안 사안이겠죠. 그죠? 밖으로 드러내지 않겠죠. 지금 이건대가 방송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직을 다 그만뒀으니까 방송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런 경호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걸 안 하니까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청각행세 사건 뭐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 뭐 007 같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친해져서 어떤 이 사람이 수상해요, 그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수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데 보고 저 사람들 A라는 사람이 수사하니까 저 사람 집에 도청기 같은 거 좀 설치해라. 도청기나 카메라 같은 걸 좀 설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화장실 좀 쓸 수 있냐라고 해서 그 집에 도청기 같은 걸 설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건 아주 기본이거든요. 대한민국 국정원도 도청기 설치하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그죠? 무선 통신 이런 거 감시해가지고 뭔 일 날 것 같으면 들어오고 이런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약간 친해진 다음에 어떤 정보 수집을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되면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막 이건데가 남자니까 그럼 물론 남자한테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여자한테 다가가서 정보를 얻는 약간 미남계를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뭐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청각행세 한 게 어떤 정보 수집이라든지 뭐 도청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는 아내가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일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정말 어디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에는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죠? 안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생기기 전에 제가 지금 유출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가장 많이 하는 말 제가 유출을 해보면 그거 있잖아요, 빅데이터 유출을 해보면 만나서 얘기하자, 그걸 가장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못 만나게 하죠.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못 만나게, 뭐 얘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니까. 왜 교회 못 가게 해요? 그죠? 교회에다 도청기 설치하기 너무 크거든요. 뭔 얘기를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물론 목사님이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는 건 알 수가 있죠. 무슨 소리 하는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신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못 만나게 하면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메신저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만나버리면 그걸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메신저 중에 가장 많이 검색되는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예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봤을 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다 보니까 도감청이 안 되는 거죠. 서버를 열어봐도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보 수집 차원에서 007 같이 그렇게 작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마약 수사하러 마약 조직에 들어가는 수사관 같은 사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약간 아마 지금 약간 정부에서 이근대위 뒷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베일에 쌓여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신원이 베일에 쌓여 있지 않나? 그죠? 그 이근대위가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100% 다 진실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여러 가지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멘트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기본적인 대한민국 해군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프로필은 있겠죠. 아버지가 누구고, 한국은 장교할 때 제가 알기로는 신원조회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가조회하고 신원조회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기본 프로필은 있겠죠. 근데 그 기본 프로필이
다 사실일까요? 그죠? 이근대위를 양자로 데리고 왔을 수는 없나요? 그런 거 조작은 저는 우습다고 봐요. 그죠? 비슷한 나이대 사람을 그 사람인 것처럼 바꾸는 거는 저는 되게 우습다고 봐요. 그죠? 만약에 이근대위가, 전 처음에 이근대위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이렇게 관찰을 하고 봤을 때 전 CIA 요원이 아닌가? 저는 네이비실도 장교급까지 훈련을 받아 이수를 했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폼이라든지 어떤 말투 훈련의 어떤 동작 강도 뭐 이런 걸 봤을 때 CIA 요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맹국인데 CIA를 군대로 왜 보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방이든 우방이 아니든 적국이든 우방이든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친하니까 한국 정보는 수집을 안 하고 뭐 러시아하고는 중국하고는 안 친하니까 중국 정보만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아니에요. 다 수집을 해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동맹국이든 혈맹이든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해요. 왜냐면 사람 이름 모르거든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 그러니까 뭐든지 먼저 미국은 알아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그죠? 왜냐면 그게 단서가 돼가지고 일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 처음에 CIA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 한국군만의 어떤 특징, 한국군은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론해 봤던 게 또 뭐냐 하면 이근대위가 해군이잖아요. 보통 정보 수집을 하려면 육군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해군은 볼품이 없기 때문에 보통 육군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해군에 지원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림팩 훈련 가가지고 잠수함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뽀갠 적이 있어요. 물론 가상의 어뢰 발사지만 어쨌든 미국 항공모함을 뽀갠 적이 있어요. 그런 정보 수집. 자, 한국군이 그렇게 형편없는 장비로 어떻게 미국의 최첨단 항공모함을 어뢰로 격침을 시킬 수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잠수함 영원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고, 그죠? 대충 해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왜냐하면 네이비 C를 가게 되면 잠수함 작전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잠수함을 타고 가서 잠수함 해치를 열고 스쿠버 장비를 끼고 상륙을 하는 작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근대위 정도 수준의 훈련이 된 사람이면 분명히 잠수함에 탑승을 해서 밖에 나오는 훈련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월호 때 참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다는 건 잠수함에 대한 의혹, 그런 훈련, 그때 초짜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위였겠죠. 그랬으면 그 이후에 잠수함 스쿠버에 대한 어떤 훈련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그 필요성을 느꼈을 테니까. 그죠? 세월호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을 배가 침몰했을 때 구조를 하려면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 같은 게 생겼을 테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없었을 테니. 그죠? 그러면 잠수함 안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죠. 그죠? 해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한국은 배가 침몰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나. 그죠? 포지션이 뭐 441을 쓰는지, 뭐 433을 쓰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그게 전시사항이다. 그랬을 경우. 한국의 독도함이라든지, 뭐, 앞으로 만들 이지스, 좀 더 이제 좀 그 마라도함이나 이런 거 만들고 있죠.
그런 게 만약에 어뢰를 맞아서 침몰을 했을 경우 한국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전쟁이 났어요. 만약 미군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마라도 함을 중심으로 이렇게 뺑 돌로 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지스함이나 이런 게. 그러면 잠수함으로 그 마라도함을 뽀겠을 때 얘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러니까 마라도함이 어뢰를 맞았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같은 거 수집하기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건대가 CIA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제가 뭐 CIA 뭐 사람을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허위 부모, 그죠? 그쪽도 미국 쪽의 CIA 부모 같은 것도 어쩌면 다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요. 그런 재미난 생각 같은 거 좀 해봤어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근데 그 소송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 한국 같으면 손톱으로 4번만 찍어도 성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튼 근데 뭐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건대를 비난하는 건 좀 그렇고, 그죠? 의혹이죠, 의혹. 요즘 워낙 핫하니까 의혹들을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죠. 요즘 또 가짜 사나이 2가 예전보다 재미없다고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해요, 그죠? 아직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탈락자들이 좀 줄었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많이 하던데, 근데 물에 들어가는 거를 제외하고는 저거 그냥 3, 4단 신병교육대밖에 안 돼요, 그죠? 3, 4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는 수준, 뭐 그게 편집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잠을 안 재우는 건 좀 그렇죠. 우리 신교대는 잠은 재우니까. 근데 신교대도 잠은 자긴 하는데 근무를 서죠, 그죠? 그게 몇 시간 자지? 보통 한 10시에서 한 8시간 자는데 근무를 1시간씩 서죠. 그러면 한 2시간 빠져요, 그죠? 옷 입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6시간 정도 하루에 6시간 정도를 자요. 잠을 신교대에서 뭐 자대 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잠을 아예 안 잔다는 거 그거 빼고는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죠? 제가 최대로 안 자본 게 군대에서 2박 3일 훈련하는데 한 3시간 잡았어요. 그것도 이제 잠깐 자라 그래가지고 10시에 자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났나? 그 사이에 근무 한번 서고 뭐 그렇게 자고 바로 산을 반격을 해야 된다고, 이제 훈련 중이니까 반격해야 된다고 산을 하나 넘었어요. 근데 밤이 어두우니까 속도가 느린 거죠. 산을 이렇게 꼭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2박 3일 동안 3시간 한번 잡았어요. 군대에서 제일 못 잤던 게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뭐 UDT보다 뭐 어렵긴 하겠어요, 그죠? 그죠? 어렵긴 하겠어요, 그죠? 뭐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운다는데. 근데 요즘은 전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2차 대전스러운 훈련을 하고 있지 않나? 요즘같이 이렇게 최첨단 무기들이 발달된 시대에 빨리 작전 끝나잖아요. 보통 하루 안 걸리던데, 예전에 어떤 특수부대는 낙하산 타고 내려가서 24시간 만에 끝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요즘 작전들은 저렇게 막 일주일 이상 뭐 저렇게 되진 않아요. 물론 사람을 이렇게 걸으려고 사람을 이렇게 걸러내려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특수훈련 받고 와서 힘든 훈련, 파병 뭐 그런 일들을 많이 국가를 위해서 한 사람인데,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본인이 방송할 줄 모르고 일반인이니까 뭐 방송을 안 하면 어차피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뭐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겠죠. 약간 방탕한 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야 뭐 이 사람이 어떤 사생활까지 제가 100%다 알지는 못하니까. 근데 본인이 보다 지금 이렇게 직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속 쌓이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만약에 정말 200만 원을 빌렸으면 빨리 뭐 갚든지 뭐 합의를 하든지, 그죠? 빨리 지금 뭐 200만 원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건대 CF도 좀 많이 찍었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있고 가짜 산의 수익은 없을 것 같긴 하긴 해요, 그죠? 그래도 200만 원을 못 갚을 정도는 아닌 형편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돈을 주고 화해를 하고 뭐 소주 한잔 하는 영상 같은 거 한번 올린다든지, 그죠? 뭐 서로 이렇게 하고 그 뭐 다른 사건 같은 거 해명하고, 그죠?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그죠? 유엔 여권 같은 거 뭐 최소한 그 정도라도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는 게 보완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정원 요원이 여러분들 옆으로 지나가면 저 사람 국정원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대부분 모르죠, 그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죠? 형사가 지나가도 모를걸요. 근데 눈매가 약간 날카롭고 뭐 그런 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지나가면 모르, 신분증 안 보이죠? 몰라요, 그죠? 동네 사람인지 동네 깡패인지, 그죠? 공무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거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해명을 할 수 있으면 해명도 하고, 하지만 그 해명을 할 때 그 뭔가 증거 같은 거 증거 같은 걸 꼭 제시를 하고 뭐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뭐 막 알고 싶어 가지고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이렇게 찔러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제대하고 나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이렇게 찔러보는 걸 수도 있어요. 최소한 또 너무 변호사들이 원래 그렇게 유도신문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단서가 없으니까 그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에서 단서를 찾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뒷조사를 하고 뭐가 어떻다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죠. 너무 그렇게 말릴 필요는 없고 자기가 난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굵고 짧게, 그죠? 굵고 짧게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이렇게 충분히 납득이 갈 정도의 확실한 증거 뭐 그런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죠? 근데 결혼 유무는 밝혀도 되지 않나? 좀 아무리 특수직이라도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결혼했다 그러면 또 여자 찾으러 다닐까봐 뭐 그런 것 같은데 여자를 찾겠죠, 그죠? 결혼했다 그러면 여자 쪽 뒷조사를 하겠죠,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뭐 그런 걸 하겠죠. 보안을 챙기겠죠, 그죠? 그냥 결혼했다 안 했다 유무만 그냥 밝히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뭐 아무튼 요즘 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군인 멋있게 이렇게 훈련받는 어떤 군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집중포화,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지금 정부는 그 군사 정부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군인들을. 자기들을 깜빵에 가다 넣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 군인을 되게 싫어해요, 그죠? 이렇게 군인이 멋있게 보이는 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언제죠? 그때 배끼리 싸웠을 때 2차전이었나? 북한하고 배 해가지고 싸웠을 때 연평동이었나? 졌다고 국립묘지도 안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그때 북한 배하고 싸워가지고 죽은 전사자들 국립묘지도 안 넣어줬다 그러잖아요. 그 이명박 정권 돼가지고 국민묘지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계열 정부는 옛날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
뭐 또 뭐 있었죠? 그 전에 또 뭐 민주당, 하여튼 민주당 들어가는 한국 쪽에 있는 민주당 개혁도 군인들 되게 싫어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 되게 깎아내리고 싫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근 대위한테 좋게 이야기해줄, 좋은 소식을 좋게 이렇게 해줄 이는 없어요, 그죠? 그럴수록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더 국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소송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소송을 안 돼봐서 안 당해봐서 그렇지만 소송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200만 원 같으면 솔직히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저거 받아봐야 그렇잖아요. 뭐 개인이 경찰서 가서 고소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변호사까지 썼으면 저건 솔직히 200만 원이면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오는 돈인데, 그래서 보통 소액은 잘 안 해요. 갚아주길 바라죠. 저런 소액 소송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변호사 비용으로 더 나가니까. 아무튼 뭐 의혹 있으면 전 좀 더 본인 스스로에게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한국이란 나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본인한테 좀 더 당당해지고 맞는 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본인 믿음을 이렇게 더 사람들에게 다시 뭐 신용을 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